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레인보우 기적 방송국의 크리스탈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월요일. 여러분, 월요일을 버티는 월요일 뿐만이 아니고 행복한 월요일,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나에게 큰 기회가 주어지는 월요일이라고 생각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이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승부는 폭발력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서 갈린다.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는가? 라는 책이고요. 웨이슈잉 지음, 하진이 옮김, 센시오 출판사입니다. 우리 웨이슈잉은 중국분인데요. 심리와 자기계발 분야의 독보적인 컨텐츠 기획자이자 전문 작가세요. 되게 유명한 책으로는 하버드 새벽 4시 반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하버드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자의 글은 독자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풍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적, 실증적 글쓰기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획득하고 변화를 이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서로는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저 읽어보고 싶은데 마음이 고요해야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책 궁금해합니다. 자, 센쇼에서 나온 Stick It Out.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승부는 버티는 힘에서 갈린다. 한번 들어볼게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하며 모든 것을 빨리 이루고 성취하려고만 한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금세 좌절하고 자포자기하여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는 건 무수히 많은 좌절과 고통을 참아내며 끝까지 버티고 노력한 결과이다. 인생에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은 100m 전력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폭발적인 추진력을 가졌다고 해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좌절을 극복하며 길고 긴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은 포기하려는 약한 마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힘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어떻게 그를 좌절의 골짜기에서 최정상으로 이끌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일화와 격언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시련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자신만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교사가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가장 싫어한다. 어떤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교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말에 위안을 받으며 생각한다. 그래,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애는 정말 똑똑해. 지금은 아직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뿐이야. 나중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야. 정말 그 아이는 진심으로 노력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지금은 잠시 게으름을 피우는 것뿐이라며 나중에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걸까? 장담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수많은 위인들과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노력도 일종의 재능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이다.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생각을 조심해라. 그것이 말이 된다. 말 조심해라. 그것이 행동이 된다. 행동 조심해라. 그것이 습관이 된다. 습관 조심해라. 그것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대로 된다.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을 지낸 마거릿 대처의 말이다. 마거릿 대처는 런던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훗날 그랜섬시의 시장이 된 야심가였다. 마거릿의 아버지 알프레드 로버츠는 어렸을 때부터 딸을 엄격하게 교육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상 남들보다 앞서야 해. 절대로 뒤처지면 안 돼. 버스를 탈 때에도 맨 앞자리에 타라. 이것이 알프레도가 딸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이야기였다.
또한 마거릿이 못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처럼 자신이 없는 말을 내뱉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린 딸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교육 방식은 마거릿에게 자신감과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마음을 심어주었다. 결국 마거릿은 남다른 지혜와 강인한 인내력으로 모든 비판을 이겨내고 당시 경제난에 허덕이던 영국 경제를 구했으며 사람들로부터 철의 여인이라 불리기도 했다. 작은 시련이나 실패에도 나는 안 돼, 나는 뭘 하든 이 모양이야 하며 크게 좌절하거나 낙담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절대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 내 경험에 의하면 전자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후자의 경우는 자신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마음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자기 암시를 걸어보라. 가령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경을 헤치고 생존하는 법과 인내 속에서 발전하는 법을 터득하여 심리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러한 자기 암시는 당신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과 용기를 줌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호전시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물질적 풍요로움에 만족해 평범함 속에 안주하는 이들은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늙은이처럼 생기와 열정을 잃어버린다. 이렇듯 꿈도 도전도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던 직원이 있었다. 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책도 많지 않고 그저 직원들이 참고용으로 구입해달라고 요청하는 도서를 구입해 정리하는 일이 전부라 그 직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보내는 것을 자주 보았다. 결국 그 직원은 사장의 눈밖에 나며 결국 해고되고 말았다. 그 직원은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항변했다. 난 그저 도서관 관리를 맡은 것뿐인데 내가 달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떠나고 또 다른 여직원이 새로 채용되었다. 회사의 직원들은 저마다 일로 바빴기 때문에 그녀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출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도서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선 오래되고 낡은 책들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무엇보다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직접 구입해서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주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도움을 청해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 구비해두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해두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배울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자 회사 안에 다른 누구보다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도 갖추게 되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배우고 익힌 것이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그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물질과 욕망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미친 듯이 질주한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솔하게 무작정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날 때를 가늠하는 지혜이다. 사실 끈기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사리에 맞게 일을 처리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 극복의 태도이며 결코 소극적이거나 의욕을 잃는 자기포자기가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참고 버티는 것은 침묵 속에 실력을 쌓으며 하늘 높이 날아오를 비상을 기다리는 일종의 생존 방식이다. 17세기 독일의 문학가 로가우는 희망은 튼튼한 지팡이며 인내는 나그네의 보찜과도 같다. 인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세와 무덤을 지나 영원으로 걸음을 옮긴다 라고 말했다. 이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척박한 사막에서도 신비로운 사막의 장미가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 번은 지리와 관련된 서적을 들춰보다 한 가지 식물을 알게 되었다.
이미화라고 불리는 꽃인데 이 꽃은 이틀 동안 꽃을 피우기 위해 6년 동안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보낸다라고 한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렬하는 태양과 가혹한 모래바람 속에서 온갖 독충들에게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견뎌내 마침내 아름다운 꽃송이를 피워내는 것이다. 이 작은 꽃이 보여주는 생명의 궤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내는 잔혹하지만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이다. 성공과 실패는 원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없다. 미국 테네시 은행의 전 총리 엘 테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의 원천이다.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는 사람은 실패 이외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다. 이것을 그의 이름을 따서 테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바둑의 고수가 있었다. 그는 제자들을 받아들여 날마다 바둑을 가르쳤는데 바둑 고수의 교육 방식이 매우 특별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바둑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대신 제자들이 바둑을 두고 나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그 시합을 복기하며 자신이 실수한 곳을 찾아내도록 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실수를 찾아낸 제자를 칭찬하고 적게 찾아낸 제자는 나무랐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승님은 왜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 실수를 깨닫게 하는 걸까? 이렇게 해서 세상 어느 세월에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겠어? 스승은 제자들의 불만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실수를 찾아내도록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차 제자들의 실수는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제야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바둑의 도에서 전략과 기술은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바둑의 고수가 가진 최대의 기술은 바로 자신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고 최고의 전략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스승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옛말에 지혜로운 사람도 한 가지 실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실수를 한탄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실수의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해야 한다. 실수의 원인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줄 알아야만 실패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문제는 없었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습관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은 세부적 사항이나 작은 문제의 소홀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의 중요한 부분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거나 사소한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요행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되돌아보라. 작은 위험의 신호를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긍정적 전망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지는 않았는가? 이처럼 당신이 습관적으로 소홀히 했던 문제나 단서가 때로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소홀히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나치지 말고 무심코 지나치는 일은 나중에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이 대극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균형을 가지고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말고 양쪽 다 생각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저하며 한탄에 자포자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실패의 파급력을 줄여야 한다. 고독이 힘이 되는 순간.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시기를 겪게 된다. 따뜻하고 찬란한 봄과 같던 날들이 점차 멀어져 갈 때 춥고 외로운 겨울 같은 시간을 홀로 견디며 인내와 끈기로 외로움을 떨치는 법을 배워간다. 시인 칼릴 지브라는 고독은 고귀한 영혼의 반려자이며 슬픔의 동료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때로는 고독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인내의 시간이 인생의 아름다운 일부가 되기도 한다.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고독을 참고 견뎌야만 최후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했다. 힐러리는 자신의 이미지를 고독한 학자라고 규정했다. 그녀는 왜 고독이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고독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은 대중 속에 있어도 고독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리고 둘째, 고독이라는 말에는 자기 각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 힐러리가 자신을 고독하다고 표현한 것에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려는 유혹을 떨치고 이를 경계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외로운 학자였으며 학교와 인연을 끊고 미시간 호숫가의 외딴 집에서 혼자만의 연구에 몰두해 있던 웰즐리 여대의 정치학 교수 앤토니 다마토를 찾아가 몇 달 동안 학술 작업을 도우면서 외로운 학자로 사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그 후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힐러리는 이미 고독한 학자의 생활 방식이 학습 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고, 고독한 시간을 통해 균형 잡힌 마음을 갖게 된 힐러리는 여러 학자들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훗날 그녀의 인생을 위한 걸음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시간 관리이다.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똑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옷장에는 같은 종류의 회색 티셔츠와 후드티, 청바지뿐이라고 한다. 그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에 대해 나는 내 인생에서 결정 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다. 특히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는 대신 내 주변 커뮤니티를 더 돌보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4시간뿐이다.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꾸려나가기보다는 SNS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것이다. 새로 구입한 책의 표지 사진을 올리지만 그 책은 책장 한 번 펼쳐보지 못한 채 책상 구석에 처박혀 먼지만 켜켜이 쌓여간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을 아껴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제의 생활보다 SNS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면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성과도 당장에 SNS에 글을 올려 자랑하는 것은 친구들에게 격려받고 자신의 성취감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물론 친구들 중에는 당신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이들에게 삶에 큰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러한 댓글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칭찬을 해준 친구에게는 뭐라고 댓글을 달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진심과 우정을 보여줄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며 고민한다.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내면과 능력을 단단하게 다지기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전전긍긍하며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묵묵하게 나아가라. 책은 다음에는 땅이 낮으면 바다가 되고 사람이 자신을 낮추면 왕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낮추다라는 글 속에는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 홍콩 최대 기업인 청쿵 그룹의 회장 리자청은 자녀를 교육할 때 나무가 크면 거센 바람에 부딪히기 마련이니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것은 세속에 욕심이 없을 때 더욱 강해지는 힘이자 세상 풍파를 겪은 경험자의 깨달음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성공 후의 담담함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은 너무 심오하여 그 속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들은 항상 담담하게 희생하고 묵묵하게 일한다. 심지어 큰 성공을 거둔 뒤에도 자신의 명성이나 이익을 자랑하지 않고 평소처럼 일에 열중한다. 무릇 큰 지혜를 가진 현자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살다 보면 가장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만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기회를 기다린다. 그리고 때가 오면 재빨리 기회를 거머쥐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큰 성취를 이루어낸다.
도덕경을 보면 물고기는 깊은 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심오한 도리를 함부로 사람에게 내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칭찬에 우쭐해진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인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비장의 카드나 영업 비밀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장점은 물론이고 약점까지도 모두 상대방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꿈을 이루고 목적한 바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을 세우고 명성을 얻었을 때에도 일상과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재주만을 믿고 남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무릇 태도나 행동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적절하지 않은 때 자기 과시를 하며 거드름을 피운다면 제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공연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어디 가야 할 길을 모르거나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른다면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성공할 수 없다. 애플의 아이폰은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애플이 매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술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명확한 목표 때문이다. 애플이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혁신과 변화이다. 그 목표에 대한 몰입과 과감한 결정이 오늘날의 애플을 만든 근본적인 힘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떠나는 선장은 없다.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 정확하고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파도에 밀려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일 성공한 삶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신만의 분명한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막연한 희망과 분명한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첫째,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러한 목표는 너무 광범위하고 명확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목표량 또한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목표는 도전적이되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주로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우선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도전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셋째, 목표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명확한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목표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 큰 목표와 작은 목표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큰 목표를 세운 뒤에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이루어 나가면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시간에 제약이 있어야 한다. 목표를 말하면서 언젠가는 혹은 빠른 시간 안에처럼 불확실한 일정을 정한다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이제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좋은 말들이 저의 가슴을 탁탁 치면서 여태껏 살아온 것들을 조금씩 변경하면 더 나아지는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여기서 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에서 비롯되는 유혹인 것 같아요. 이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단기적인 꿈과 그 목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명확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꼭 내가 원하는 일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센시오에서 나온 Stick It Out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도 승부는 버티는 힘에서 결정된다 합니다. 한 가지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적 방송국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